부동산 전문가의 강의를 눈앞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 차이나는 클래스의 허영현입니다. 오늘도 절세 마스터 제네시스 박과 함께 합니다. 저희가 양도세 삼행시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양도세, 절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양도세가 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사실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테리어를 통한 양도세 절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다 보면 관심이 가는 게 인테리어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계속해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예쁘게 꾸며져 있으면 실거주 만족도도 올라가겠죠. 이게 첫 번째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고, 두 번째, 요즘 사람들이 새 아파트, 신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잘 되기가 힘들죠. 우리는 너무 지나친 경쟁에서 살짝 피해서 오히려 입지가 좋은 구축을 인테리어에서 또 한 번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인테리어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야 되는 세금까지 줄일 수 있다. 일석삼조예요. 일석삼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자, 이걸 아시려면 양도소득세의 계산 과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야, 양도세 계산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양도세에 대해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양도소득세란 나중에 집을 팔 때, 즉 매도할 때 그 매도한 가격에서 내가 취득한 가격을 뺀 양도 차익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양도 차익에서 몇 가지 비용을 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는 게 이제 양도소득세인데, 비용을 제가 몇 가지 뺀다고 했죠. 이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이 적거나 아니면 구입할 때보다 만약에 싸게 내가 판다. 이제 눈물이 앞으로 가리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세금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있을 때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아까워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내가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떳떳하게 내자. 하지만 이왕이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데 그 중에 좋은 방법이 인테리어다. 자, 양도세라는 거는 집값을 판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고요. 여기에 경비를 좀 빼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필요 경비라고 해요. 필요 경비. 근데 필요 경비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필요 경비는 말 그대로 집을 취득할 때 내가 들어가는 각종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낸 비용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즉 세법에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 경비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필요 경비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표가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필요 경비 인정 항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취득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세금으로 낸 취득세가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각종 수수료. 법무사, 세무사,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중개수수료는 취득하고 양도만 인정이 돼요. 중간에 전세나 월세 놓은 거, 임차 놓는 거는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샤시의 설치비, 그리고 발코니 개조 비용, 그리고 보일러 교체 비용, 그리고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 자, 이런 네 개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요. 즉 현금 영수증, 카드 결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필요경비 불인정 항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이실 텐데, 뭐 가령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싱크대 교체, 주방기구 구입비, 페인트, 대출금 지급이자, 이런 것들은 미안하지만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특히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단순 수리만 하면 되지 않고 아예 교체를 해야지 인정되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필요 경비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해당하기만 하면 양도세 절세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증빙 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두 번째 항목 중에서 수수료 있었죠. 뭐 법무사, 세무사 수수료. 자, 그런데 중개 수수료 있죠. 중개 수수료는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현금만 주고받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취득할 때
그리고 매도, 양도할 때 이거를 현금으로 주시되 가급적 계좌이체를 해서 증거를 남기세요. 그럼 다음이 인테리어 부분인데 여기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네. 다 똑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건데 왜 이건 인정해주고 왜 이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쉽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비유를 그냥 드릴 테니까 이제 이해를 하세요. 네. 방송을 하고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죠. 네. 그럼 뭔가 좀 아쉽죠. 아쉽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뭐 화장, 메이크업을 하죠. 그쵸. 자, 근데 메이크업을 하면 이거 지우고 나면 그냥 없어지죠.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욕심내는 분들은 뭘 해요? 좀 뭔을 뜯어 고치죠. 자, 그래서 화장을 하는 건 인정 안 해주겠다. 성형을 해라. 성형을 만약에 하면 고생했으니까 인정해줄게. 자, 이걸 비유로 하면, 집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되냐? 집을 내가 시간이 지나면 도배장판 하죠. 뭐 페인트 칠을 좀 하죠. 이건 그냥 화장이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런데 대공사를 하는 거예요. 샤시를 한다거나 뭐 확장을 한다거나 보일러 교체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야, 힘들었겠다. 인정을 해줄게. 네, 자, 근데 인정을 해주는데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한 업체에다가 견적서를 받으시면서 카드 결제 혹은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대공사는 뭐 인정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주방이나 욕실도 되게 큰 공사잖아요. 그럼 그것도 인정이 되겠죠, 당연히? 맞아요. 이거는 네. 제가 굉장히 강의할 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주방은 여성분들의 로망이죠. 근데 안 돼요. 미안하지만. 큰 공사인데?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어떤 개선이라든가 기능 변경 이런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좀 아쉽죠? 네, 아쉽죠. 여성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 욕실이 있어요, 욕실. 욕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2017년도에 조세 심판원 하나 사례가 나왔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 돈을 들여서 욕실을 엄청 개조를 했대요. 수천만 원이 들었대요.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때 인정을 한 사례는 그 집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그러니까 그 어떤 심판으로 올라가서 인정을 해주세요 하니까 이거는 용도 변경이 맞다. 대공사가 맞다 해서 인정해 줬는데 그 건만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테리어에서 욕실 공사하는 거 있죠. 네. 이거는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만 보고 네. 우리 집도 욕실 다 뜯어 고쳤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좀 실수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샤시, 뭐 상하수도 배관공사, 뭐 확장공사, 보일러 교체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것도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적격 징빙을 잘 갖춰라. 근데 말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수치로 확인하는 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물론 준비했죠. 역시. 자이 팁인데. 센스. 준비했죠. 센스. 자, 인테리어를 하면은 얼마가 세이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표를 보시면 사례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 1번은 지금 필요 경비가 1,000만 원에서 양도 차익이 1억이었을 때 이때 과세 표준이 9,750만 원 나와서 세율이 35%에서 세금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3만 원, 그러니까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죠. 자, 그런데 사례 2로 가면 필요 경비가 1,0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으로 늘어요. 이 말이 이제 인테리어 필요 경비 인정을 받아서 2천만 원으로 더 증가했다는 건데 이때 줄어드는 세금이 1,578만 원이 최종 세금이 되니까 앞에 거보다 345만 원이 더 줄고요. 만약에 사례 3번으로 가서 필요 경비가 1,000만 원이 더 늘어난 3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이때 세금은 1,338만 원으로 맨 앞에 1,923만 원 사례 1번보다 무려 585만 원이나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6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대략 6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 심지어 인테리어 항목만 적용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앞에 봤었던 영상 뭐 있어요? 공동명의까지 하면은 더 줄겠죠. 맞네. 그러면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인테리어 하니까 살기 좋고 신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입지의 구축도 좋을 수가 있고 거기다 양도세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일석삼조라고 하는 거죠. 일석삼조. 네. 굉장히 오늘 핫한 단어네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세는 꼭 사전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구독자분께서 꼭 아셔야 할 꿀팁인 것 같아요. 사전 절세 전략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이TV를 구독하고 보면 된다. 그렇죠. 구독해야죠. 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